오늘장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시장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좀 그래도 견조하게 매수 쪽으로 유지가 되면서 지수를 좀 상승 쪽으로 이끌어왔던 바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 물량이 적지 않게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도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3천억 원 넘게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오늘 매도인데요. 글쎄 뭐 프로그램이야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뭐 큰 폭으로 여기서 추가 조정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네. 조정의 양상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조정 말고도 또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양상도 있다는 사실 기간 조정도 말씀이신가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좀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0.4%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8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금속주와 운수 창고주, 은행주가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증권과 전기가스, 화학주의 낙폭은 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컴퓨터 서비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오르고 있는 반면 비금속과 오락문화, 운송주를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오늘 우리금융과 LG디스플레이, LG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LG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KB금융과 하이닉스,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는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LG U+, 하이닉스, 대한생명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LG그룹주를 중심으로 악재가 나온 만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네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시죠. 외국인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어울림 엘시스, 캠시스에 대해서는 순매수하고 있고요. 크루셜텍과 셀트리온, SGA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STS 반도체와 포스코 ICT, 캠시스를 순매수하고 있지만 JW 중해시약, 파라다이스 그리고 성용광전 투자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비투자연구소의 박상혜 소장님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오늘도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대까지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네. 글로벌 증시와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네. 이렇습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이나 해외 증시나 그동안에 지난 10월 5일 이후에 소위 안도랠리가 전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안도랠리가 최근에 마무리된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유럽발 여러 가지 재정 위기가 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소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1950, 2000선을 넘어가기 어렵다. 해외 증시도 미국도 12,000포인트 다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과매수 국면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다시금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안정된 상태에서 과거처럼 이제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최근에 전체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보이고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안도랠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 이전처럼 또 대폭락해서 저기 1700선을 향해서 또 내려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난 8월 초 이후에 한 절반 정도의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요 하락은 이번에 지수로 봤을 때는 21선 전후 많이 깊으면은 1840포인트 그 정도까지가 저점권으로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하락하는 이 121 이동 평균선 요 저항을 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좀 축적해 나가고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좀 등락해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후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4일 연속 조정인데 이 조정을 갖다가 이제 매도로 볼 것이냐 매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부터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장중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네. 그 부분은 뭐 진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기가 상당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지적해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지든 중국의 긴축 완화로 이어지든 간에 그게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힘없이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뭐 정책 변수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데요. 네. 그래도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뭐 눈에 들어오시는 업종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주도주형 패턴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유시로 해서 일부 반도체나 그 부품업체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주식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들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역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주 개념이고 또 기존의 내수 관련주 일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도주 패턴은 계속 유지되면서 또 오늘 같은 날은 조정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이 경기 민감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폭락했던 업종입니다. 바로 그쪽은 화학이나 정유, 조선 기계, 철강 뭐 이와 같은 업종을 포함해서 금융 건설주까지도 아우러지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에 해당이 되는 IT 그 자동차 쪽은 최근에 좀 오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관계 조정받고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주도주로서의 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그 유지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보유하고 또 변동성이 클 때는 주도주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아직은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경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은 역시 그 실적과 또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향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수급도 양호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긍정적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또 스마트폰, 아몰레드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나 또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추세대로 좀 대응하고 반면에 이제 그 경기 민감 그 비주도주들 이쪽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아직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박스권 등락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잡을 것이라는 문제는 뭐 종목별로 보면 이제 대략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계신데 요 같은 경우도 지난번 그 상단권이 이 정도 된다면 요 하단권이 요 밑에입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이렇게 하단권까지 내려올라가면은 사실상 굉장히 그 상황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는 60일선 내외. 지난주에도 지난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도 이제 내려올 때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서서히 들어가면은 나중에 되돌림이 나올 때 다시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추세가 바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권과 이 저점권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때 매수를 들어가고 분할 매수하고 상단으로 올 때 팔아주는 뭐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화학, 정유나 조선 기계, 철강, 뭐 항공, 해운, 금융, 건설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IT 자동차 여전히 뭐 주도주로 보고 계시고 경기 민감 뭐 그 비주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업종들은 이제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든지 아예 매매를 하려면 진짜 정말 길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중에서도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이닉스를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세 내에서 살아있는 그 주도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주가는 다시 그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그 3, 4분기에 2,700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환손실이라든지 일단 비용 등으로 해서 한 5천억 대 적자 났는데 이번 4, 4분기 실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용이라든지 서버용 그 메모리 쪽의 수요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M&A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제 SK 그룹으로 넘어간다면은 뭐 재무적 상태에서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쪽에서는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하단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빠질 때, 지금 아직은 한 일주일 이상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방향성을 지금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면은, 또 M&A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난다면은 한 차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하단을 갖다가 손절 가격을 갖다가 22,700원 정도 상승 추세 지나고 있는 자리, 그 정도로 갖다가 손절가 잡고 저가 대응하시고, 목표는 한 27,800원 정도를 목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네. LG전자 지금 그 1조 규모 유상증자 확정됐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그 속보로 나왔는데요. 네. 자, 소장님께서는 LG그룹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예. 일단은 그 유상증자에 따른 그 어떤 부담이 LG그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자제하셔야 될 것이고, 매매 대상으로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LG그룹 내에서 LG화학은 LG전자 유상증자는 좀 별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LG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LG그룹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또 매수하고 있는 분들은 좀 그 단기 현금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 상황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LG전자 유상증자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